안녕하세요. 교대법변 박상현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스토킹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안타까운 세 모녀 살해 사건. 그 사건이 아주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스토커를 경찰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지속된 괴롭힘에 불과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제재를 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처벌 수위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가료형으로 매우 낮았죠. 스토킹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무부에서 작년 12월 3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정의한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로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스토킹의 본래 의미인 몰래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지나 직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그리고 편지를 쓰고 전화를 걸고 글, 그림, 동영상을 자꾸 보내는 행위, 물건을 전달하거나 집 근처에 두는 행위, 피해자 집 근처 물건을 훼손하기 등등 라커치를 한다거나 그런 행위 등 다양한 행위들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무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만약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스토킹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했다, 그래서 동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다 했을 때는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또 스토킹 행위를 했다, 그럼 집유 중에 스토킹 행위이기 때문에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토킹에 대한 예방 조치들도 신설되었는데, 스토킹 발생 초기부터 경찰이 개입해서 스토킹 행위를 제재하거나 처벌 경고와 같은 응급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통신 매체를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조치도 가능하죠. 경찰의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또 검사는 스토킹 범죄 재발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스토킹 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스토킹 처벌법이 조금만 더 일찍 만들어져서 시행되었더라면 아마도 앞서서 언급한 세모녀 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스토킹은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죠. 이번에 신설된 스토킹 처벌법으로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서 더 이상 비극적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